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영업 제한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됩니다.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돼 강원도에선 도의원 3석이 늘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초의원은 정해지지 않아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모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쌀값 하락에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900m가량인 고원도시 태백에 뒤늦게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도심을 기준으로 가장 늦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국회가 작년에 마무리했어야 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이제서야 확정했습니다.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 4석이 늘어났지만 정선에서 1석이 감소했는데요. 광역의회는 이제라도 획정이 됐지만 기초의회는 또 언제 정해질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적용할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긴 지 4개월 만입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든 여야 합의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인구 상한선은 5만 2천여 명, 하한선은 1만 7천여 명입니다. 최종 획정안에 따르면 춘천 2석, 원주와 강릉 각각 1석씩 신설되면서 강원도는 41석에서 44석으로 3석이 늘어났습니다. 춘천은 7개로, 원주는 8개, 강릉은 5개 선거구로 늘어나면서 읍면동 선거구역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인 선거구역을 알지 못했던 출마자들은 부랴부랴 명함과 현수막을 바꾸는 등 선거구 조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5개 읍면동으로 한다고 신고했지만은 그게 바뀌니까는 새로 가서 그 정정 신고 다시 다 해야겠죠. 당초 통폐합 위기에 처했던 영월은 2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정선은 인구 기준에 못 미쳐 2석에서 1석으로 통합됐습니다. 농어촌 지역 대표성 확보를 강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선거구가 반으로 줄어들자 출마자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인구 성일 지역인데 이제는 전혀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없는 이런 구조고, 이 넓은 지역을 도의원 하나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야는 6일 지방선거 때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지만 강원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광역의회 선거구는 확정됐지만 시군 기초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지금부터 정해야 합니다. 선거가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아 출마자들은 물론 유권자들에게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관련 영업 제한을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는 가운데 도내 확진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지역별 신규 확진자 수는 강릉 521명, 동해 161명, 속초 133명, 정선 75명, 삼척 68명 등 모두 3,566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44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5,400여 명으로 지난주보다 2,000명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부터 점포의 영업시간, 사적 모임 숫자, 행사, 집회와 관련된 제한이 모두 풀리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만 유지됩니다. 양양에서 중국 상하이와 청두를 오갈 수 있는 항로가 개설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고 플라이강원에 양양에서 중국 상하이, 양양에서 중국 청두 노선 주 2회 운수권을 배분했습니다. 2년 전 중국 베이징과 장춘의 운수권을 획득한 플라이강원은 이번에 상하이와 청두로의 운수권을 받아내면서 중국 4개 주요 도시로의 하늘길을 확보했습니다. 양양에서 도내 첫 모내기가 시작됐습니다. 때맞춰 봄비도 내려 올해 작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쌀값 하락에 농민들의 걱정은 적지 않은데요. 이 때문에 소득을 늘리기 위해 논에서 이모작까지 시작하는 등 돌파구를 마련하는 형편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동길 씨는 50일가량 빨리 심고 이르게 수확하는 극조생종, 진옥으로 품종을 바꿔 모내기를 시작했습니다. 8월쯤이면 수확할 수 있어 추석 무렵인 다른 농가의 출하 시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양군 첫 모내기를 시작으로 도내에서 5월까지 모내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올해도 풍년이 예상되지만 정부가 본격적으로 쌀 적정 생산 정책을 도입하면서 농가 고민이 큽니다.
농가에서 쌀 생산을 늘리더라도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매입하지 않아 안정적인 소득을 얻기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지 않으면 좋은 값에 쌀을 팔 수 없게 되면서 재배 작물을 바꾸거나 출하 시기를 조정해야 하는 처지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타작물 논에다 심으라 해서 들깨를 심어본 결과 물이 차서 다 녹고 안 돼서 실패를 보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벼를 심기 시작해서 올해 도내 목표 벼 재배 면적은 2만 7천여 헥타르, 생산량은 14만 9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10,000톤가량 줄었습니다. 안 그래도 쌀 소비가 줄었는데 많이 생산되면 될수록 쌀값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전남과 충남 등 다른 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목표 재배 면적을 전남 지역은 전년보다 20%가량, 충남은 18%가량 줄여 잡았습니다. 농식분도 급하게 좀 서두르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농업인들이 타작물을 전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산비라든가 거기에 따른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을 책정해야 될 것 같고요. 농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지자체들도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양군은 마늘 이모작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논에서 4월에서 9월까지는 벼를 기르고 10월부터 마늘을 심어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방식을 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운영해봤는데 농가 수입의 80%가 마늘 생산으로 채워질 만큼 작황이 좋아 47농가 12헥타르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늘 이모작을 시작하기로 해 앞으로의 성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봄이 짙어지면서 봄꽃을 구경하기 위해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셨을 텐데요. 하지만 봄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벚꽃이 거의 떨어져 구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평균 해발 고도가 900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강원도 태백시에선 이제야 벚꽃이 개화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늦게 개화하는 벚꽃을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연기념물 구문소 일대의 화사한 벚꽃이 수줍게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봄바람을 따라 춤을 추며 고운 자태를 뽐냅니다. 샛노란 개나리와 연분홍빛 벚꽃이 도심 곳곳을 물들였습니다. 사람들은 봄꽃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느라 분주합니다. 사무실에만 있다가 이렇게 점심시간에 나와서 보니까 너무 기분이 환하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태백시의 벚꽃 개화는 전국 도심권 가운데 가장 늦게 시작됐습니다.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는 2, 3일 뒤로 예상됩니다. 다른 데는 다 졌는데 이곳에 와서 보니까 너무 만개가 되어 있어서 마음에 많이 남는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개화 시기가 서울에 비해 열흘, 남부 지역보다 보름 이상 느린 이유는 태백시의 평균 해발 고도가 900여 미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태백의 4월 중순 평년 기온은 8.9도로 전국 평균 12.1도보다 3.2도가 더 낮습니다. 4월 중순 태백의 평균 기온은 3월 말 전국 평균 기온에 해당됩니다. 고산지대의 기후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기온이 낮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고원도시에 피기 시작한 봄꽃들이 상춘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오늘 아침 설악산 대청봉 일대에서 상고대가 관측됐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어제부터 계속 흐린 날씨를 보이다 오늘 새벽 기온이 영하 6.1도까지 떨어지면서 대청봉 일대에 상고대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건조한 봄철, 대청봉 일대에 상고대가 피면서 가뭄 해소와 산불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월과 정선, 태백, 삼척 등 폐광 지역 고원지대를 연결하는 걷기길, 운탕고도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강원도는 2020년부터 4개 시군의 옛 석탄 운송길과 숲길 등을 연결해 173km 구간, 9개 코스의 도보 여행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공사가 대부분 마무리돼 늦어도 8월쯤에는 공식 개통할 계획입니다. 정식 개장에 맞춰 트레킹과 트레일런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며 영월 관광센터 안에는 운탄고도를 홍보 안내하는 통합 안내센터가 설치돼 오늘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영동 지역 금융기관들이 고객들에게 빌려준 대출액이 늘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예금액은 줄었습니다. 한국은행 강릉본부에 따르면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이 늘면서 올해 1월 기준 영동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액은 지난해 말보다 1,033억 원 늘었습니다. 예금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상여금 지급 등에 필요한 기업들의 자금 인출이 늘면서 지난해 말보다 282억 원 줄었습니다. 양양군 서면 수리에 추진 중인 대규모 풍력발전단지 건설이 주민 반대로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피해 보상 협의도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리풍력대책위원회는 어제 주민 피해를 논의하기 위해 풍력단지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었지만 소음 피해와 송이 생산 감소 우려 등에 대한 보상 논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양양군 정족산 일원에 추진되는 수리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행정 절차는 끝났지만 주민 반대로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톨릭관동대가 고용노동부의 2022년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거점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가톨릭관동대는 지리적 산업적 고용 기반이 취약한 강원 영동 지역에서 청년 고용 지원 서비스 확대 거점 역할을 맡아 1차 년도 7억 5천만 원 등 최대 5년 동안 37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